민관협의회 불만도. 광거는 운영.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순서에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일본의 민관협의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역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건데요. 김가람 기자가 일본 유리온조시 사례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남부에 위치한 유리온조시. 2년 전 일대 바다만 3천여 하가 해상 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안에서 2km가량 떨어진 장소에 높이 250m에 달하는 12.6MW급 발전기 65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유리온조시 시민 모두가 이 계획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쇼지 아키오 일본 유리온조시. 여기는 철새 경유지입니다. 좀 전에도 새가 날아갔는데 몇만 마리의 철새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런 철새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유리온조시에서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어업단체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어민과 달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협의회에는 선거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단체장이 해상풍력에 찬성하면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사키 노리오 유리온조의 풍력 발전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지역 행사에 시장이 와도 그런 질문을 하면 싫어해요. 윗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 모임도 작은 규모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만 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겁니다. 일 외에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참가해야.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또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발전. 협의회 절차를 갖추고 있어도 결국 주민 수용성의 확보 여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유리온조시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유리온조시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김가람 기자.